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예금이 세금과 건보료 앞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건보료는 왜 오르나? 세금은 초과분만, 건보료는 전액인 것이죠. 세금과 건보료에서 방패 같은 계좌입니다. 주식도 하지 않았고 ETF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예금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금에서 이자 소득 2,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2,200만 원 전체가 올해 11월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예금이 세금과 건보료 앞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살펴보니 은행에서 권유받아 가입한 ISA,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2,200만 원이 문제가 될까? 예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15.4% 이자 소득세를 내고 일단 끝납니다. 원천 징수라고 해서 세금을 먼저 떼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이 세금만 내고 끝나기 때문에 분리과세라고 하죠.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함께 세금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15.4%로 끝나지 않고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금융소득은 2,200만 원입니다. 기준을 200만 원 넘었습니다. 200만 원 넘었는데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200만 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 원,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소득만 따로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득들을 함께 놓고 종합소득세를 따져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건보료는 왜 오르나? 건보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처럼 느낄 뿐이죠. 즉, 세법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2천만 원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처럼 초과분만 보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이자소득 2,200만 원 전액이 건강보험료 부가소득에 잡힙니다. 세금은 초과분만, 건보료는 전액인 것이죠. 기준 금액도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ISA 예금만 있어요. 지인을 통해 ETF 투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계좌에서 투자하면 유리할까 알아보셨죠. 지인이 ISA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24년 4월에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ISA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투자 생각이 없어서 예금에 2천만 원을 넣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를 신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ISA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증권회사로 이전하여 ISA에서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세금 페널티 없이 이전할 수 있죠. 또한 24년에 ISA를 만들고 2천만 원만 넣었으니 25년분 2천만 원, 26년분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한 번에 ISA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은행 ISA에서 가입한 예금이 만기가 안 된 상태에서 증권회사로 이전하니까 이자는 적게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 ISA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제한적이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TF 투자 니즈가 생겼고 ISA에서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일단 안 내고 안 낸 세금으로도 재투자할 수 있으니 최대한 채워서 활용하시는 걸 말씀드렸죠. 매매 차익에 일단 세금이 없으니 건보료도 영향이 없죠. 세금과 건보료에서 방패 같은 계좌입니다. 퇴직금이 있는 IRP를 연금 수령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약 2억 원이 들어있는 IRP가 은행에 있습니다. 내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없고 퇴직금과 운용 수익만 있는 IRP입니다. 2년 전부터 연금을 개시하여 매월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에서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단순히 연금을 개시한 상태였습니다. 딱히 투자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ETF 투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로 IRP를 이전하여 ETF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IRP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전 후 다시 연금 개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은 꼭 매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처럼 매월 100만 원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1년에 한 번 10만 원이나 100만 원만 연금으로 받아도 연금 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연금 수령이라는 행정 절차만 유지하면서 퇴직소득세 감면 기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11년 차부터는 40%, 21년 차부터는 50%를 감면받습니다. 또한 IRP는 운용 중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속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ETF 등에 투자하며 계속 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세금을 아끼기 위해 돈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면서도 세금 혜택은 계속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보험도 이전이 가능할까요? 2014년 2월부터 월 3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26년 1월부터 연금 개시하여 매월 세후 약 38만 원씩 수령 중입니다. 이분은 10년 기간을 설정한 확정연금형으로 연금을 받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연금을 수령 중이지만 투자를 원한다면 증권회사로 이전하여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확정연금형이라 가능한 것이죠. 세액공제는 필요 없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늦게 투자에 관심이 생겼지만 세금과 건보료 생각하여 예금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것도 고민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세금과 건보료에 일단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회사를 통해 만들어 연 1,800만 원 납입하고 운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투자는 두 번째. 일단 내 돈의 위치를 절세 계좌로 이동해 놓는 거죠. 5년이면 원금만 9천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도 안 받았으니 원금은 언제든 세금 페널티 없이 뺄 수도 있고요. 단 신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개시한 연금저축 계좌에는 돈을 넣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인을 통해 ETF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생겼죠. 그런데 예금만 해왔기에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투자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중심 주식형 ETF와 현금,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중심 주식형 ETF와 현금 투자 방법은 S&P 500 ETF 적립식 매수와 현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ISA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 또는 코덱스 미국 S&P 500 등 국내 상장 ETF로 적금하듯이 매월 계좌 내에 전체 금액에서 5%씩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이 약 62%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도 투자하고 싶다면 일부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단,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은 전 세계에서 3%가 안 되기에 코덱스 200 또는 타이거 200 등 국내 상장 ETF를 고려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ISE에 현금이 6천만 원 있을 때 매월 3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달에는 현금 비중이 95%가 되겠네요. 이렇게 10달을 해보면 이제 반반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사이 오르고 내리고도 경험할 거죠. 그럼 내 투자 근육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괜찮으면 이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고, 힘들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됩니다. 일단 투자를 해서 경험을 해봐야 하니까요. 5%가 부담이면 3%씩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IRP에서 2억 원의 돈이 있다고 가정하여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ETF의 비중을 일단 절반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CD금리 ETF 또는 머니마켓 ETF가 해당될 듯 합니다. 그리고 주식형 자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20% 이내, 채권형 자산은 미국 중기채 중심으로 15% 이내, 대체 자산으로는 금을 15% 이내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의 투자 방식에서는 마음 편한 이런 투자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 단위로 봤을 때 10년에 한두 번은 마이너스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주식만 투자하는 것에 비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방식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의 핵심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면서 오래 투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식 비중을 낮게 시작하고 투자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죠. 각자 처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나에게 적용할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